안녕하십니까. 스탁과 스토리 수다가 있는 수요일 김기수의 돌직구 타임 MTNW 김기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코스피가 달라졌어요. 그죠? 2025년이 되면서 미국 시장이 횡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연일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벌써 7일째 연속 상승을 보이면서 2671포인트를 오늘 마감을 했습니다. 삼성전자의 강세, 그동안 소외되었었던 2차 전지까지 강세 흐름을 보여줬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사실 딥시크, 중국의 딥시크가 나오면서 중국에서는 기술주들이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고 오히려 미국 시장에서는 기술주들이 다소 정체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딥시크 금지법을 만들고 있다. 미국에서. 미국뿐만이 아니라 이탈리아, 미국, 호주, 대만, 일본까지 지금 국가별로 딥시크에 대응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딥시크가 사용자 이름이나 이메일 주소 이런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또 사용 데이터나 기기 정보, 기타 결제 정보까지 수집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이면서 이 안보, 보안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 역시 그죠? 국내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습니다. 2월 15일 날. 왜 그러냐 봤더니 중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로 이용자 입력 정보를 전송했다는 것이 파악됐다. 일단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다고 하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안과 이런 부분에 많이 신경을 쓰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7일 연속 상승하는 배경이 무엇이냐? 갑자기 펀더멘털이 달라졌느냐? 그렇지 않다. 그죠? 지금 시장에 있어서는 수급적인 요인이 우리 시장의 강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빨간 부분이 연기금의 누적 순매수예요. 12월 27일부터 어제까지 연기금이 약 3조 5천억 정도를 지금 33일째 매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매, 파란색 부분, 녹색 부분을 보게 되면 거의 매도를 소량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올라갈 수 있는 건 외국인들의 힘이고 또 그 속에서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를 지속하고 있다는 거. 이것 또한 시장 상승의 흐름입니다. 자, 그러면 연기금이 왜 매수를 하느냐? 라고 봤더니 2024년 5월 31일 날 2025년과 2029년 포트폴리오 배분 방안을 발표했는데 그 제시된 부분, 그 포트 배분의 비율 14.9% 정도이죠. 2025년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작년 연말 기준으로 11.6% 정도라는 거예요. 그만큼 국내 주식의 비중이 적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표치도 채워놓지 못했다는 거죠. 2024년도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해외 주식 비중은 35%대의 높은 부분을 유지하고 있는데 국내는 적은 상황에서도 그 비중까지도 맞추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그 매수세가 들어오는데 약 그 부분이 3% 정도. 그 3%를 따져보니까 연금 운용 규모가 약 118조인데 이 3%를 따졌을 경우에 최소 30조 이상이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12월 27일부터 어제까지 약 3조 5천억 내외를 매수했다니까 약 27조 가량은 더 추가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런 매수세 연기금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 물론 시가총액 대형주 쪽이지만 그쪽에서 매수가 들어가면서 거기에서 나온 개인들이 어느 쪽으로 들어가겠어요? 주식시장 내에 다른 여타 섹터로 들어가니까 이 업종 순환 형태가 전개가 되는 거죠. 좀 더 구체적인 부분은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돌직구 타임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가 지난주에 그 상호 관세를 이야기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내용이에요. 그중에 요 도표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가 그죠? 평균 관세율이 17%로 가장 높다. 그죠? 그 부분을 기억하시고 들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중국, 유럽, 멕시코, 일본, 캐나다, 대만. 여기 멕시코나 일본 그죠? 이쪽 부분이 상위 6개 국가가 미국의 무역 수지 점유율 80%를 차지하고 있다. 이 두 부분은 외우시고 그 속에서 그죠? 트럼프 관세가 그죠? 목적이 아닌 협상수단이라는 말씀을 계속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는 부분을 그 근거가 뭐냐? 사실 2월 7일 날 미국하고 일본하고 정상 공동 성명을 냈습니다. 정상회담을 했죠. 처음으로. 그 속에서 일본은 아까 봤지만 우리나라보다 미국의 무역 수지가 더 많은 나라고 또 FTA를 통해서 그죠? 무관세 조약을 체결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협상 과정이 우리하고 비슷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런 부분에 봤을 때 일본은 그죠? US 스틸 등 미국의 직접 투자의 비중을 좀 높여주고 그런 가운데에서 미국의 LNG를 수입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일본은 또 관세 회피 그리고 또 상호 방위 조약 이런 부분들을 획득하는 그런 부분의 협상 과정 속에서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부분에 있어서는 그죠? 인도였었는데 그죠? 지금 이 인도하고
지금 이 부분이 인도께 안 들어가 있는데, 사실 인도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죠? 아까 평균 관세율이 17%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도 스스로 미국에 대한 관세를 조금 내려주고 그런 가운데 LNG 수입을 더 확대하는 부분, 이 부분으로 진행이 됐다. 그러니까 일본하고 인도 이 회담을 통해서 보니까 관세가 뭐예요? 이 협상의 수단으로 작용했다는 거고, 그렇다면 우리나라 부분이 중요한데 아직은 뭐 대통령 부재 중이고 또 이 대행 체제인데, 뮌헨에서 안보회의에서 처음 한미 국무장관 회담을 했습니다. 여기 이 부분에서도 비슷하게 미국의 액화천연가스 수출 비중을 늘리고 그런 가운데에서 미국이 오히려 조선이나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에 협조를 요청하는 이야기를 했다. 이러니까 일본이나 인도를 봤을 때 우리나라도 너무 크게 관세에 대한 우려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나왔죠. 다만 거기에서 어젯밤, 그러니까 오늘 아침 부분에 미국 시장 장 끝난 다음에 트럼프가 이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과 관련돼서 25% 관세를 4월 2일부터 부과할 수 있다. 이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그 부분을 아까 자꾸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4월 2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설명드렸던 것처럼 아직도 구체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입법 마련이 되지 않았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 중국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 이 부분을 통해서 4월 2일 이후에야 가능한 국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4월 전까지는 안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런 가운데에서 철강 알루미늄은 25%를 바로 때려버렸잖아요. 그죠? 멕시코와 캐나다, 중국과 관련돼서. 그죠? 그리고 전체적인 부분에서도 25% 관세를 다 같이 부과를 했습니다. 그렇게 강압적으로 관세를 부과했어요. 철강은 왜? 미국의 자국 내 산업을 보호해야 될 가장 이 산업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25%를 부과를 했고, 미국산 이 자동차, 아까 이야기했던 자동차, 의약품, 반도체 이쪽 부분에서 자동차 쪽은 미국이 이 관세를 부과하는 부분, 이거보다 오히려 지금 사실 미국의 우리나라 자동차 비중이 수출 비중이 8%대입니다. 일본도 8%대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자동차 들어오는 관세를 높이는 그 부분보다는 오히려 미국의 자동차를 해외에 팔고 싶어하는 그 욕구가 더 강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부가가치세나 환경 규제 이런 부분들하고 섞어서 규제를 하려고 하는 그런 정도고, 반면에 이제 반도체도 우리나라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미국이 이 자국 공급망, 반도체 공급망, 사실 중국이 레거시 반도체 다 따라왔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까지 또 이 서방 우방 국가들의 이 반도체까지 규제를 강화하게 된다면 사실 미국도 타격이 있을 거기 때문에 제한적인 관세 흐름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봅니다. 자, 트럼프 관세가 발효되면 독일 GDP 1.5% 이런 뉴스도 막 나와요. 그런데 그런 뉴스에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독일이 우리나라 산업 구조하고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2024년 부분에 있어서 미국 시장만큼 못 오른 부분이고, 그리고 경제지표 대부분 안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란색 부분이 2025년 들어서 1월부터 2월까지 지금 확 올라가고 있죠. 그죠? 관세 부과하면 독일 GDP 1.5% 떨어진다. 그리고 미국도 2% 떨어진다. 이런 관세로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은 그 악재 뉴스를 딛고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고,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지난주에 이야기했었던 마찬가지입니다. 글로벌 증시는 관세보다 다른 것을 보고 있다. 관세보다 다른 것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뭐예요? 관세에 대한 부분이 학습 효과로 이미 지난 2024년에 조정을 보인 부분이고, 그것이 노출되더라도 협상용 수단이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부분, 그래서 홍콩도 올라가고 유로스톡도 올라가고 우리 시장도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해하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미국하고 러시아가 사우디에서 우크라이나 빼고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보여야 될 부분이 아주 이 신냉전 시대에 있어서 미국의 이 흐름이죠. 종전 협상의 시작을 알리면서 우크라이나의 외교 국방장관이 아닌 재무장관을 급파했습니다. 그죠? 원래는 외교장관이나 국무장관, 국방장관 이런 쪽이 나가야 되는데 재무장관을 급파했다는 건 뭡니까? 경제적으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제시한 게 히토류 소유권, 그 절반을 미국에게 달라. 그래야 너네들 평화를 보장해주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 속에서 지금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하고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하고 회담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자국의 안보를 자국 내에서 책임지지 못하면 영토를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뺏긴 상태에서도 휴전을 당할 수 있다는 거. 그러면서 뭡니까? 거기에 전쟁에 참여한 대가로 자국의 그 좋은 광물 자산을 줘야 한다는 거. 이런 아주
나쁜 선례. 그러면 그 주변 유럽 국가들은 어떻겠습니까? 벌벌 떨겠죠. 왜? 자국 내에 뭐 국방, 그래 이런 쪽 부분, 방산 이런 부분들을 더 강화시켜야 되잖아요. 그 부분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4분기 실적이 거의 이제 막바지 국면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매년 우리나라는 특히 4, 4분기에 막 비용 막 떨어요. 상여금 막 줘요. 그죠? 그래서 기업이 잘 영업이익 많이 난 회사는 상여금 막 주고, 그리고 또 비용 빅 베스라고 해가지고 막 떨고, 그래서 사실 4분기가 실적이 별로 안 좋은 게 일반적입니다. 그 4분기 실적 올해도 마찬가지 2024년 4분기도 지금 2월 14일까지 207개 실적 발표를 했는데 거기 보면 영업이익이 15.7% 정도 내려왔고, 그 중에 대부분이 뭐 IT 가전, 건설, 철강, 비철 대부분 실적이 안 좋게 나왔어요. 아시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건설 쪽도 엄청나게 안 좋게 나왔습니다. 건설 같은 경우에는 비용을 다 처리하면서 1조가 넘게 영업 손실이 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닥권에서 30% 넘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죠? 실적이 안 좋아도 악재 해소로 받아들이는 과정이라면 반등할 수 있는 국면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반면에 실적 부분에서 좋은 쪽 부분을 보게 되면 조선이나 방산, 기계, 유틸리티 이쪽이 상당히 좋죠. 그래서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가고 있는 것 또한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낙폭이 심해서 했던 섹터 부분도 일정 정도 지수가 올라왔기 때문에 지수만큼을 커버하러 반등을 하고 있고, 그리고 주도 섹터라고 하는 주도주 쪽 부분, 주도 산업 부분들도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 둘 중에 나는 어떤 부분을 선택을 해서 공략을 해야 될 건가가 주식시장에서의 키포인트죠. 자, 시가총액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시가총액을 보냐면 사실 시가총액 상위 삼성전자가 1위 독보적이잖아요. 그죠? 지금 어제 기준으로 약 340조의 시가총액, 오늘 3.5% 올랐으니까 좀 더 올랐겠죠. 그리고 2위 SK하이닉스, 3위 삼성바이오로직스, 4위 LG에너지솔루션. 예전에 그죠? 2차 전지가 휘황찬란할 때 LG에너지솔루션이 2위였었는데 그죠? 4위로 내려왔습니다. 오히려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SK하이닉스가 올라갔죠. 그런데 사실은 전통 제조업의 끝판왕이라고 하는 현대차의 시가총액을 누가 넘느냐가 그 시대의 주도주입니다. 주도 섹터고. 그래서 현대차의 이 시가총액 어제 기준으로 42조였는데 지금 네이버가 35조, HD 현대중공업이 30조, 하나오션이 24조,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29조입니다. 사실 네이버, 그죠? 네이버 카카오도 시가총액을 뛰어넘었던 적이 있죠. 왜? 코로나가 발생을 하면서 비대면이 화랑을 쳤을 때, 그리고 카카오가 자회사를 분할 상장, 쪼개기 상장하지 않았을 때, 그럴 때 시가총액이 컸었죠. 그런데 네이버가 다시 그 현대차를 돌파하는 건 저는 쉽지 않다라고 보고, 그러면 조선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 방산 쪽 라인하고, 그죠? 이쪽 부분에서 주도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쪽인데,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조선 쪽 부분은 강력한 긍정적인 내러티브, 그죠? 스토리텔링에 의해서 상승한 부분인데 그만큼의 영업이익은 아직 나오고 있지 않는 부분. 반대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로템, LIG넥슨처럼 실적을 동반해서 가는 쪽이 주도 섹터로 현대차를 넘어설 것이냐 하는 지금 경쟁 관계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걸 구체적으로 좀 섹터 부분을 들어가게 되면 사실 2월 17일 날, 그죠? 어제였죠. 그죠? 방산이 그렇게 올라온 부분. 사실 여러분들께 작년 연말에, 그죠? 작년 연말에 예산안 통과되기 전 그 부분이 방산주들이 조정을 보였었던 때입니다. 그거 기억하시죠? 그죠? 예산에서 방산 쪽 라인 부분이 이 킬체인 이 부분이 예산이 좀 삭감됐고, 그러면서 이 방산 부분에 무기 수출하는데 의회에서 허락받고 하라, 이런 이상한 법안을 만들려고 했었던 부분,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지 못하고 조정을 보였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해소가 됐고, 그런 가운데에서 4, 4분기 실적이 받아들여지면서 높게 나오고,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까무러칠 정도의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레벨업이 된 거죠. 그런 가운데에서 이 17일 날, 그죠? 유럽 부분이 방산 관련주들이 세게 올랐던 게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과 러시아의 종전 협상 가운데에서 지금 나토의 가이드라인이 뭡니까? GDP의 2% 정도를 방위비를 분담하라 한 부분이 지금까지가 2%였습니다. 32개 국가의 나토 국가 중에서 2%를 채운 나라는 11개 국가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11개 3분의 1밖에 없는데 3분의 2가 2%도 못 채우고 있는 와중에, 그죠? 지금 트럼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지금 살짝 넘어갔나요? 트럼프는, 그죠? 4%에서 5%까지 GDP 대비 4%에서 5%까지, 또 나토 사무총장은 3% 훨씬 넘게, 이렇게 지금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3% 이상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겠죠. 2%도 채우지 못한 부분에서도 앞으로 방산 쪽 GDP 대비 이 방산 관련 예산을 집중해야 되는데, 그죠? 3% 그리고 그 이상이라면 우리나라 방산업체에게 더 힘이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물론 실적 기준으로 보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기준 62만 원, 63만 원 이 부분이 실적 베이스입니다. 그런데 이 나토 회원국들의 국방비 지출이
2% 이상, 3% 이상으로 넘어간다면 그만큼에 대한 기대가 훨씬 높아질 거라는 거죠. 예전에 얘기했었던 부분이죠. 그죠? 자, 우리나라 방산 수출 추이, 수주 추이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만큼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오늘은 뭐예요? 전체적으로 조정을 좀 보이고 여기에서는 바로 가기보다는 조금 쉬었다 가야 될 부분이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어제 여야 합의 에너지 3법이 통과가 됐죠. 전력망 특별법 그리고 고준위 방패장 특별법. 그리고 해상풍력 특별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사실 고준위 방패장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이거죠, 그죠? 아파트에 화장실이 없는 부분, 뭐죠? 원전은 가동하고 있는데 폐기물장이 없는 이 부분이 2016년 발의돼가지고 지금 얼마나 오랫동안, 그죠? 10년이 넘게 헤매고 있다가 이제서야 뭐예요? 구체화했다는 발의가 통과됐다라고 하는 부분에 의의가 있고 전력망 부분도 통과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전력망 관련 부분도 눈여겨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인데 민간이 송배전망 건설에 참여에 빠졌다라고 하는 부분은 속도 부분에 있어서 다소 늦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해상풍력특별법은 뭐 그렇다 치고. 자, 그리고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그죠? 조세 특례 제한법, KC수법 이 부분이 통과가 됐다. 기재위 통과가 이미 2월 11일. 여러분들 지난주에 들으셨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뭐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세액 공제 받는다. 그거 가지고 오늘 반도체가 올랐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인텔이 그죠? 분할 매각 가능성, TSMC나 이쪽의 매각 가능성으로 16%대 상승하고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바닥에서 7%대 상승하니까 그 여파가 좀 진행된 겁니다. 그죠? 쫓아가는 매매는 하시면 안 되고 그런 가운데에서 반도체 특별법이 빠졌다는 거죠. 제가 이전에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잖아요. 그죠? 불 켜져서 밤에도 열심히 일하는 TSMC, 엔비디아. 그런데 우리나라는 불이 꺼져 있다. 이 주 52시간. 그죠? 우리나라는 최대 주 12시간밖에 연장 근로를 못합니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최대 연 360시간,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한 없이 밤새도록 일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나라가 경쟁력이 더 좋겠습니까? 그죠? 모두 다, 전부 다 연장 근무하는 게 아니라 고액을 받는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 그리고 그런 가운데에서 뭡니까? 고액 연방자가 연구자나 이런 쪽 라인에 한다는 것도 반대한다는 건 국가 경쟁력으로 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재탕, 삼탕, 악재 뉴스와 개미핥기. 제가 이거 여러분들 뉴스를 주식을 하면서 보게 되면 관련 종목이나 산업과 관련돼서 뉴스가 상당히 많이 나오죠. 잘 보세요. 2월 6일 날 한수원 20조 슬로베니아 원전 수지 포기했다. 뭐 대문짝만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2월 16일 날 원전 재검토 40조 원 폴란드 원전 수지 좌초유기다. 2월 6일과 2월 16일을 한번 보시면 아실 겁니다. 자, 2월 6일 뉴스, 그죠? 아까 이야기한 슬로베니아 원전 수지 포기했다. 개파락했습니다. 그죠? 저점 나왔죠? 그리고 2월 16일 날 일요일 날 5시 50분에 뉴스 내보냈더라고요. 머니투데이에서. 그죠? 폴란드 40조 수지 좌초유기라고. 그날 개파락해서 양봉만 들었습니다. 개미핥기죠? 그죠? 가장 근본적인 부분은 있죠. 원전에 있어서 그 원전 사업 그리고 소형 SMR은 그죠? 그 뉴스케일 파워, 두산 에너빌리티가 뉴스케일 파워와 관계 속에서 생산, 뉴스케일 파워 미국에 있는 기업이 2030년 상용화를 목적으로 해서 지금 개발 막바지 단계 거기에서 수주를 받게 되면 더 모멘텀이 커질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죠.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바라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머지 이 기본적으로 체코 원전이다 뭐 이런 부분들 이전에 다 설명드렸던 내용이잖아요. 어떤 부분에 기업에 투자를 해서 가지고 갈 때는 사소한 뉴스 이런 부분들에서 악재와 호재를 구분할 줄 아는 부분도 필요하고 그 부분 속에서 내가 그 부분을 매수의 타이밍으로 보느냐 아니면 매도의 기회를 보느냐는 그 뉴스의 흔들리기보다 그 뉴스가 가진 내면을 보고 그 속에서 그 기업과 그 산업에 대한 분석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걸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내용들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2월 13일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트럼프발 반덤핑 관세, 전력기기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일기 때 최대 60%까지 관세를 부과한다. 그래서 관세율 4월 최종 결정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HD 현대일렉트릭은 뭡니까? 엘라바마에 그리고 효성중공업은 테네시주에 이미 공장이 있어요. 30% 정도 미국 판매 비중이 있지만 그죠? 그런데 여기서 봐야 될 부분은 4분기 실적으로 봤을 때 HD 현대일렉은 실적이 X로 나왔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바로 못 간다. 그죠? 그러니까 같은 전력기기 쪽이라면 그거보다는 뭡니까? LX일렉이나 효성중공업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라는 말씀을 자꾸 드리는 이유도 그런 부분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시간이 너무 없어서 그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신없이 이야기를 해도 다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그죠?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어떤 산업과 종목을 선택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기준이 있어야 되고 지금 한국과 미국의 이 지수 상승의 차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죠. 그 속에서 지금의 시장이 단기적으로 상승폭이 좀 크다 하더라도 추가적 상승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면서 잠시 후 6시에 여러분들과 함께 공개방송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그리고 조금 전에 못다한 이야기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수였습니다.